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선아입니다. 인사가 두 개로 끊어져서. 자, 9월달 오늘 개강하는 날인데요. 9월이 오니까 어떠세요? 9월이 9월이죠. 그쵸? 9월이 왔어요. 안 올 것 같았는데 어느샌가 지나가고 여름에도 되게 많이 더웠었는데 또 계속 이럴까 싶었는데 좀 낫죠. 9월달 되니까 갑자기 아침에 갑자기 나아져가지고 심란하죠. 그래서 더운 게 싫긴 했지만 이런 걸 내가 바라는 건 아니었는데 이렇게 빨리 금방 이제 계절이 가는 게 느껴지니까 마음이 또 초조하기도 하고 급하기도 하고 좀 그런 기분이 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9월이 왔고요. 그래서 9월이 저희가 이제 올해 강의의 이제 마지막 강의이기 때문에 모의고사 연습을 쭉 하시게 될 텐데요. 너무 급하게 너무 초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늘 하던 것처럼 차분하게 그날 해야 되는 것들을 열심히 하고 챙겨서 하고 또 보고 복습하고 하면 필요한 것들이 시험 때 다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괜찮으니까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찬찬히 열심히 잘 진행해 보도록 해요. 자, 그래서 오늘 지금 첫 시간이라서 이것저것 저희가 자료도 있고 좀 확인해야 될 것들도 있고 앞으로 진행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 먼저 챙기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받으신 자료부터 같이 볼게요. 비포 사이즈로 크게 나온 게 이제 교육학 논술 모의고사 문제와 그다음에 답안을 쓸 OMR 답안지와 초안지가 한 세트 나가 있습니다. 앞으로 매 시간 이걸 계속 받으시게 될 텐데 지금 첫 주는 올해란다. 오늘 강의만 좀 달라요. 오늘 첫날 강의이기 때문에 오리엔테이션이라든지 그리고 자료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진단평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오늘만 모의고사를 하나 봅니다. 하나 보고 다음 주부터는 월요일 날은 보통 모의고사를 2개 보시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보게 될 모의고사 자료 3번째 시간에 보고 4번째 시간에 풀이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때 보면 되겠고 그다음에 직강 직영상 강의를 들으시는 선생님들은 스터디 신청서가 추가로 나갔습니다. 자, 요거는 인강은 상관이 없고 직강 직영상 선생님들한테만 해당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필요하신 경우에 여기에다가 신청서를 잘 써서 오늘 하고 내일 중으로 제출해 주시면 다음 주까지는 짜서 안내를 해 드릴게요. 필요하신 경우 기존의 스터디 잘 돌아가고 있으면 추가로 안 짜셔도 괜찮고요. 또 다른 스터디 난 잘 하고 있어서 굳이 스터디 필요 없어 하시면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이제 후반부에 91월 달 됐을 때 이전에는 뭐 안 했는데 9월 달 되니까 좀 암기 인출 같은 거 빨리 확인하고 싶어. 그래서 짧게라도 같이 했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이 있으신 경우에는 편하게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9월 달이 되면 다들 비슷비슷해요. 잘하고 못하고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고 잘하든 못하든 다 긴급한 상황이 됐기 때문에 열심히 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리고 모의고사 키워드 정리 자료라고 하는 한 장짜리 표자료가 있는데 이거 지금 보시면 안 됩니다. 이게 있다. 존재가 있다라는 걸 알고 어딘가로 덮어주세요. 뒤집어주세요. 왜 이거 답이거든요. 오늘 보는 모의고사의 전체 답을 정리해 드리는 건데 뭐라고? 근데 보고 쓰실 건 아니니까. 근데 이게 원래는 제가 다음 주부터는 2주차부터는 화요일 날 드리거든요. 이걸 일부러 화요일 날 드려서 월요일 날 봤던 2개, 화요일 날 보는 모의고사 1개에서 3개를 다 묶어서 그 주에 그냥 편하게 좀 복습하시는 용도로 한 페이지짜리씩 만들어서 드려요. 근데 오늘은 첫날이기 때문에 궁금하실 수 있어서 오늘 보는 모의고사 요약 자료를 한 페이지짜리로 드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보지 마시고 모의고사 보고 나서 풀이 다 듣고 나서 복습하실 때 그러니까 그거예요. 풀이 자료 보셔도 되는데 나중에 그거 챙겨서 보려 그러면 사실 좀 번거롭죠. 그래서 원래는 이걸 쌤들이 만드셔야 돼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만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만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안 만드시는 분들이 더 많더라고요. 이걸. 그래서 그냥 드리기로 했어요. 그래서 정리를 해서 드리니까 후반부에는 이것만이라도 계속 보고 있으면 우리 모의고사에서 다뤘던 키워드들은 다시 한 번씩 더 챙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용도로 쓰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썸 정오표 나갔습니다. 그래서 요약노트 이썸 보시는 경우에 추가적으로 오탈자가 조금 있어서 편집상의 이슈들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 수정해서 드린 거니까 같이 비교해서 수정해 놓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가 많네요. 자, 그리고 진단평가 문제자료 나갔습니다. 본다는 얘기죠. 우리 오늘 진단평가 볼 겁니다. 자, 그리고 모의고사 1회차 해설자료 있죠. 네 번째 시간에 볼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91월 강의 안내라고 해서 우리 첫 번째 시간에 91월 강의가 어떤 식으로 구성되는지, 지금 시점에 우리가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이런 기본적인 사항들 가볍게 한 번 더 확인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수업은 첫 번째 시간에는 수업 안내가 좀 있고요. 자, 그리고 진단평가를 볼 겁니다. 그리고 진단평가 문제는 수를 많이 줄였습니다. 60개입니다. 할만하죠. 그쵸? 많이 볼 때는 90개까지도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좀 정리를 해봤어요. 너무 힘드실 것 같아서 60개 정도.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는 강의 안내, 그리고 진단평가 확인,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진단평가 풀이 정리하는 거. 그리고 진단평가 풀이 자료는 내일 드립니다. 내일 다 답안 있는 자료로 해서 정리해서 새로 드리니까 조금 있다가 풀이를 할 때는 답을 받아 쓰시는데 너무 집중하지 말고 맞았다 틀렸다 체크하고 내가 이 부분 어떻게 봐야 되는지, 공부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는 거, 내용 듣는 데 더 집중해서 진행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 시작하는 시점이라 강의 안내 자료 같이 보면서 91월 강의 안내, 그리고 91월 전체적인 진행 사항들 전반적으로 살펴볼게요. 예. 첫 번째 페이지는 그냥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안내고, 그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를 함께 보시게 되면 전체적인 강의 구성과 진행과 일정에 따른 진행에 대한 정보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거 다 그냥 모르셔도 그때 나와서 모의고사만 푸셔도 사실은 해야 되는 거 거의 다 하는 거 맞거든요. 필요한 부분들 다 하시는 거 맞는데, 일단 우리 강의에서 지금 구성되어 있는 특징적인 부분들이나 월화 커리큘럼 비교라든지 이런 부분들 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2페이지 부분 보시면 강의 특징 부분은 전반적인 사항들에 대한 얘기고, 강의 내용 부분 보시면 지금 1주차부터 8주차까지, 그래서 이번 주부터 요 날짜가 뭔가 제가 잘못 고친 것 같긴 한데 8주 동안은 계속 월화 수업이 있습니다. 월화 수업이 있습니다. 8주 동안. 그래서 기존 8주 수업은 이전에 수업했던 거하고 동일하게 계속해서 월화 수업이 진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맞죠? 그게 잘못됐죠. 11월 1일이 아닌데. 지금 프린트아웃에 11월 1일로 돼 있는데 그게 아니고 10월 29일까지, 그쵸? 10월 29일까지 해서 8주입니다. 10월 29일까지 8주 해서 월화 수업인데, 월요일 날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시자마자 9시에 모의고사를 봐요. 그래서 시간 맞춰서 볼 거예요. 그래서 9시부터 모의고사 보고 풀이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 시간에 모의고사 보고 풀이하고 해서 2개를 총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답안 자료, 풀이 자료 나가게 되고, 그다음에 화요일 날 같은 경우에는 역시 9시에 모의고사를 바로 보고 풀이를 하게 됩니다. 저는 사실 그게 좀 아쉽기는 해요. 세 번째 시간에 모의고사를 보고 풀이를 하면 딱 좋겠는데 우리 시험이 9시에 보잖아요. 교육학 시험 자체를, 논술 시험 자체를 9시에 딱 맞춰서 보기 때문에 최대한 그 시간에는, 지금부터는 교육학 논술 쓰는 연습을 하시는 게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화요일 날 모의고사를 1개를 보고, 그러고 나면 화요일 날은 뭘 하나, 풀이하고 나서 세 번째, 네 번째 시간 2시간이 남잖아요. 그러면 그때 월요일 날 봤었던 모의고사에 대한 기본적인 강평, 확인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론이나 아니면 최근에 좀 이슈가 될 수 있는 트렌드, 활용 관련된 사항들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월화 해서 수업이 쭉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아래 보시게 되면 추석 연휴 쪽에 궁금해 하시는 경우들이 좀 있는데, 우리 이번에는 딱
딱 걸려요. 월화수가 딱 걸리는 일정이라서 수업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추석 연휴에는 수업이 없고요. 보통 이거 말씀드릴 때 제일 기뻐하셔서 근데 일정 자체가 다행스럽게 나오기는 나와요. 나와서 추석 때는 쉬고 이렇게 수업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9주차, 10주차 해서 11월 4일과 11월 11일에는 있는 주에는 월요일에만 수업이 있습니다. 화요일 날에는 수업이 없어요. 그래서 9주차, 10주차는 월요일 수업을 한다. 그래서 그때는 모의고사는 한 번씩 봅니다. 똑같이 9시에 와서 모의고사를 보고 풀이하고 추가적인 액티비티를 이어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좀 풀어보시면 괜찮겠다 싶은 부분들이 있어서 모의고사 자료를 추가로 드립니다. 추가로 드리면 개인적으로 풀어보시고 풀이 자료 다 드리니까 연습하는 시간 가지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도 마찬가지로 대표 첨삭 사례 확인하거나 이전 모의고사 강평 확인하고 이슈나 그다음에 주제에 관련된 사항들 순차적으로 정리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별거 없죠. 그래서 결국은 첫 주에만 저희가 1주차에는 모의고사를 2개 보는 거고요. 월 하나, 화 하나. 2주차부터는 기본적으로는 3개씩 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10주차, 9주차, 10주차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에만 수업이 있어서 실제로 현장에서는 하나씩 보시게 된다. 추가로 모의고사 문제를 받게 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종강이 11월 11일 월요일인데 11월 12일 화요일 날 원데이 합격 특강이라고 해서 전체 이론을 다 같이 한번 돌리는 특강이 있습니다. 시간은 9시 30분부터 5시까지로 예정되어 있는데요. 보통은 잠깐 전에 끝내는 느낌이에요. 5시 조금 전에 끝내는 느낌. 중간에 점심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점심도 안 먹고 계속 하는 거냐? 그렇게까지 그렇진 않고 중간에 1시간 점심시간이 있고요. 전체적인 내용들 같이 진행하게 되는 특강이 있다라는 거 미리 안내해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교재는 따로 없어요. 이번에 지금 11월 강의 11월 강의 같은 경우에는 모의고사 문제 푸는 게 기본적인 활동이고 정리 자료들 다 쭉 드리고 있기 때문에 따로 자료는 없고 교재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들은 없고 기본적으로 프린트아웃 잘 모아서 정리해 두시면 되겠고요. 필요에 따라서 중간중간 보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면 이썸 요약 노트, 그다음에 익히, 암기, 키워드 자료 책자 이 정도를 보게 되는데 실제로 익히는 그때 봐요. 아까 나왔었던 원데이 특강 있죠. 원데이 특강 할 때 익히 자료 가지고 같이 진행을 하게 될 거니까 평소에 보시던 분들 보셔도 되고 그리고 그걸로 진행을 하긴 하지만 원래 보고 계셨던 뭐 이썸이라든지 기본서라든지 개인 정리 자료라든지 그거 가지고 진행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편하신 대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최대한 수업 중에 같이 봐야 되는 자료들이나 같이 확인이 필요한 사항들이 있으면 자료로 드리려고 하고 있으니까 그거 확인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일정이 오른쪽 페이지 3페이지에 진행 일정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1주차 이번 주죠. 그래서 모의고사 2번 본다. 2번 보고 내일 있는 액티비티 중에 최근 경향 확인이라고 해서 트렌드 자료가 새롭게 하나가 나갈 겁니다. 그래서 그거 확인하게 될 거고 전체 이론 요약 자료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내일 드릴 자료예요. 오늘 드리는 건 아니고 내일 영역별로 문장 형태로 된 암기 자료를 한 번 더 드려요. 그래서 뭘 또? 그래서 내용이 다른 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익히 같은 경우에는 익히 키워드 그러니까 구조화된 형태로 돼 있어서 그냥 외우는 자료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 91월 달이 됐으니까 이제 영역별로 1번, 2번, 3번, 4번 넘버링을 해서 문장으로 외울 수 있는 자료들을 드리거든요. 그럼 이제 아니 그럼 이걸 또 새로 외워야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내용은 똑같습니다. 내용은 똑같은데 형태가 문장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형태로 보셨으면 좋겠어서 지금부터는 익히 외우시는 게 편하시면 그것만 보셔도 되고 문장 자료 같은 경우에 또 문장으로 읽었을 때 머릿속에 스토리가 좀 더 남더라. 내가 다 아는 내용이니까 이제 익숙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자료를 그냥 다니면서 여러 번 훑어보는 것도 의미가 있더라. 그래서 그걸 새로 내일 드리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과정, 공학, 평가, 행정, 심리 이런 식으로 해서 주요 영역들에 대한 그 빈칸 인출 자료, 문장으로 된 부분들의 키워드를 뚫어놓은 자료를 추가로 드려요. 그러면 그거는 개인적인
용도에 따라서 한번 인출해 보시고 다시 확인해 보시는 용도로 활용을 하시라고 드리니까 보시면 아세요. 지금 들으면 뭐 어쩌라는 거야 라고 불분명한데 느끼실 텐데 아니, 외울 수 있는 문장 자료를 드릴 거고 개인적으로 인출 연습하시라고 문장에서 구멍 뚫어놓은 자료를 다시 한번 드릴 거예요. 그래서 편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모의고사 계속 3번씩 보죠. 3번씩 보게 되고 여기 보시면 2주차 큰 이벤트가 하나 있습니다. 자, 우리 첫 주차는 모의고사를 보기는 보는데 제출을 하진 않습니다. 오늘 보는 거나 내일 보는 거나 다 제출을 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에 보는 화요일 날 모의고사는 제출을 하십니다. 첨삭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출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교육과정 전체 키워드 인출 및 정리라고 해서 아까 문장으로 드렸던 자료들의 키워드 인출하는 자료를 추가로 드릴 거예요. 개인적으로 하시면 되고 그리고 그 수업 중에도 교육과정 전반에 관련된 내용들을 같이 한번 정리를 할 거예요. 정리를 할 거라서 그때는 문장 자료 같이 보시면서 같이 확인하면 되는 거니까 같이 체크하고 그다음에 빈칸 인출하는 건 내용 한번 확인했으니까 복습하실 때 빠르게 한번 쭉 확인해 보시면 괜찮게 정리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주제 정리가 2주차 과정, 3주차 공학, 4주차 평가, 5주차 행정. 자, 5주차에 첨삭용 모의고사를 한 번 더 시행하게 됩니다. 저희가 91월 강의 중에는 첨삭을 2번 해요. 첨삭을 2번 하는데 그게 2주차와 5주차에 보는 화요일 날 모의고사에 해당하는 사항들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직강, 직영상 나오시는 쌤들은 이게 헷갈리진 않죠. 그날만 거드니까. 제출하라고 하니까 제출하시면 되는데 우리 인강으로 들으시는 선생님들은 요거를 챙기지 않으시면 어떤 모의고사를 제출하셔야 되는지 몰라서 다른 회차 내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다른 회차 내시면 진짜 진행이 어려워요. 첨삭 진행이 어려워서 꼭 그 해당 회차 맞는 부분들을 확인하고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제가 강의 중에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잘 안 들으세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지금 드리는 것도 안 들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미리 잘 좀 확인을 하셔서 해당하는 걸 꼭 제출해 주시길 바래요. 자, 6주차에는 아이고 그죠? 예, 6주차. 이거 잘못했다. 6주차 3번 봅니다. 2번 실시하는 거 아닙니다. 요거 잘못 들어갔어요. 모의고사 3번 실시하고요. 계속 3번 실시합니다. 9주차부터만 한 번씩 하는 거고 현장에서 만나는 날은 첫 주만 빼고 나면 다 3개씩 실시합니다. 그러고 나서 심리생활지도, 교육의 이해, 그다음에 사철학 이런 순서대로 전체 영역들 확인하실 수 있는 자료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마지막 10주차에는 아까 모의고사 보고 총정리 특강이 화요일 날 있다라고 하는 거. 이때가 11월 11일, 12일이잖아요. 그러고 나면 11월 23일 날 시험 보죠. 그래서 2주 월, 화 수업하고 나서 그 다음 주 토요일 날 시험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이에 약 2주 정도의 시간이 있어요. 2주가 안 되죠. 채 2주가 되진 않지만 한 열흘 정도, 열 하루 정도의 시간이 남게 되는데 그런 일정으로 수업이 진행된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91월은 시간이 지금까지 흘러갔던 올해도 되게 빨리빨리 지나갔는데 91월 달은 진짜 빨리 가요. 진짜 빨리 가서 모의고사 몇 번 보고 나면 시험이에요. 그리고 몇 번 모의고사를 보고 나잖아요. 그러고 나면 쌤들 그런 말씀하세요. 앞으로 모의고사 5번 보고 나면 시험 보는구나. 모의고사 몇 번 치고 나면 시험 보는구나. 그래서 그게 회차가 막 보이게 되니까 은근히 긴장도 되고 신경도 많이 쓰시게 되는데 지금까지 잘 하셨으니까 앞으로도 잘 하실 거고 시험 날도 잘 하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중요한 건 교육학이든 전공이든 지금 우리 수업 시간에 보게 되는 문제들이나 자료들이나 개인적으로 공부하는 내용들 있죠.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시험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했던 것들은 91월 공부를 의미 있게 하기 위한 준비였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지금이 제일 중요해요. 그 이전에 어떻게 하셨든지 간에 91월 달 공부가 가장 중요하니까 긴장 놓지 마시고 그다음에 중간에 힘들겠지만 못해 먹겠네 하지 마시고 힘들어 죽겠네 근데 하나 더 봐야지 하는 마음으로 어떻게든 놓지 않고 붙잡고 끝까지 보시게 되면 좋은 결과 있을 거예요. 좋은 결과 있으니까 불안할 때 어떻게 한다? 공부를 한다. 난 불안할 때 공부를 해. 그래서 기분이 안 좋아지고 불안하면 책을 보세요. 훨씬 나아져. 공부를 안 해서 불안한 거예요. 공부를 안 해서 힘들고 공부를 안 해서 불안한 거기 때문에 불안한 기분이 들고 뭔가 안 좋은 생각이 들게 되면 공부를 하면 대부분 나아집니다. 진짜. 문제 하나 더 풀고 전공 하나 더 읽고 화이팅! 그래서 강의 일정은 전반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4페이지. 자, 그러면
91월입니다. 교육학은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할까요? 그죠? 교육학 공부 가이드 가볍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뭐 지금까지 잘 해오셨기 때문에 잘 하시리라 생각을 하는데 또 그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9월 달 되면 뭐가 달라지지 않을까? 공부에 뭔가 다른 부분들이 생겨야 되지 않을까? 라는 그 고민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현재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자. 이거는 항상 시작할 때 그렇습니다. 현재 상태. 그래서 그 3월 달 시작할 때도 5월 달 시작할 때도 진단 평가를 보고 7월 달에도 보고 9월 달에도 보는 이유가 실제로 내가 괜찮은지 또는 어떤 부분은 어떻게 부족한지 등을 파악하셔야 이후 공부 계획을 세우는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오늘 보시는 그 진단 평가와 오늘 보시는 모의고사를 보고 나서 두 가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진단평가 전반을 보시고 이론에 대한 준비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파악을 하셔야 하고요. 그다음에 모의고사를 보고 나서 시간 내에 내가 알고 있는 사항이라고 한다면 또는 고민이 필요한 어려운 사항이라고 했을 때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다 잘 표현을 해내고 있는가, 안정적으로 점수를 받을 수 있게끔 서술을 할 수 있는가, 이런 전반적인 사항들을 확인을 하자. 그래서 오늘 보는 모든 평가들은 진단평가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마음으로 접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론 공부 2번, 이론 정리는 어떻게 한다? 문제를 중심으로 핵심 이론의 완벽한 반복 정리가 필요하다. 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주요 영역들 있죠. 주요 영역들은 아무리 많이, 아무리 깊게 자주 봐도 지나침이 없다. 그래서 과정, 행정, 평가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일단 과정과 행정이 가장 중요하긴 하죠. 이 두 가지는 빠지지 않고 나오니까. 근데 나머지 세 개 영역 중에서 빈도가 가장 높은 건 사실은 평가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과정, 행정, 평가 요 영역은 어떻게든 손에서 떼지 않고, 그러니까 개인 진도에 맞춰서 공부를 하시는 게 맞기는 한데 그 진도와 상관없이 과정, 행정, 평가까지 어려우면 과정과 행정 요 두 가지 영역은 일주일 중 조금씩이라도 계속 보고는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일주일이 넘겨서 뭐 2, 3주 만에 내가 과정을 다시 한번 돌렸다든지 이렇게 되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과정과 행정은 어떻게든 조금씩이라도 정말 놓지 않고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주 보셔야 하고, 그래서 방금 얘기했던 주요 출제 영역들은 세부 사항에 대한 암기가 필요하다. 그래서 강조했던 거 중심으로 암기를 하시긴 하시는데 어느 정도 암기가 되었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과정, 행정, 평가 영역은 세부 디테일한 부분들, 야 이게 나오겠어? 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들까지 하나하나 조금씩 더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이드를 만들기 위해서 91월 달 초반부 문제 중에는 일부러라도 그런 문제들이 좀 들어가 있어요. 오늘 내일은 별로 안 그래요. 오늘 내일은 첫 주 차라서 문학 난이도를 지나치게 지엽적으로 가진 않았거든요. 근데 2주차부터는 그런 문제들이 좀 나올 거예요. 나와서 초반부는 그렇게 좀 연습을 할 거고 중반부 넘어가는 시점부터는 너무 짜잘한 건 최대한, 그러니까 너무 짜잘한 걸 디테일하게 지엽적으로 보는 걸 좀 피할 거예요. 근데 초반부에는 좀 그런 연습들을 하긴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나오더라도 너무 놀라지 마시고 겁내지 마시고 다양하게 연습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론 정리하실 때 쌤들이 저희 진도 나가는 부분들이야 사실은 복습하실 거 이제 시간이 얼마 안 걸려요. 모의고사 강의는 듣고 나면 빨리 하시는 경우에는 1시간도 안 걸려요. 복습이 4시간 수업했는데 내가 다 썼으니까. 그리고 풀이할 때 잘 모르는 것들만 중심으로 확인을 하게 되기 때문에 빨리 끝나시는 분들이 2, 30분 안에 그날 복습이 끝나거든요. 좋죠. 그러고 나서 전공 공부 열심히 하셔야죠. 그러고 나서는 이제 개인 공부를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교육학 암기 인출을 개인 공부로 열심히 따라가셔야 되는데 그때 하셔야 되는 부분들은 암기 인출입니다. 다른 거가 문제가 아니고 핵심 키워드, 그게 뭐가 됐던 기본서를 보시던 이썸을 보시던 이키를 보시던 내가 정리한 키워드 정리 자료를 보건 뭐를 봐도 상관이 없으니까 암기 인출을 미친 듯이 돌린다. 자, 그래서 목표는 9월 달에 1회독. 일단 최소한 9월 달에 1회독이 됐으면 좋겠다. 전체 영역에 한번 돌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1회독이 끝나고 나서 두 번째 돌릴 때는 3주 안에 1회독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고 나서 3회독을 할 때는 2주 안에 1회독이 되면 좋겠다.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개인 선택입니다. 그래서 2주 안에 1회독이 되면 이 페이스를 유지하셔도 돼요. 2주에 한 번 꼴로 돌리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가능하면 열흘이나 일주일에 1회독이 될 수 있게끔, 그러니까 다만 며칠이라도 조금 줄여놓으시면 후반부 공부하실 때 좀 더 속도도 나고 그다음에
앞에 부분을 까먹기 전에 앞으로 돌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속도를 높이는 쪽으로 지금 후반부 암기 인출은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스터디 진행하실 때도 속도를 같이 내는 게 중요해요. 디테일한 부분들을 다 확인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빨리 혼자 하려고 그러면 그게 좀 힘든데 같이 페이스를 좀 맞춰가지고 오늘 뭐 여기까지 저기까지 공부해 와서 거기에서 서로 물어보고 대답하는 거 구두 인출 91월부터는 구두 인출이 제일 좋거든요. 한 사람이 책 들고 체크 해주면서 인출하는 게 가장 좋으니까 최대한 많은 것들을 빠르게 인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결국 다 하라는 거네라는 생각이 들 수는 있지만 암기 인출은 최대한 키워드 중심으로 빠르게 반복을 하시는 게 중요하고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하시고 자 기본서를 91월 중에 한 번은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전체 영역을 읽을 필요 없습니다. 주요 영역만 안 되면 읽어도 괜찮으니까 과정, 행정, 평가, 공학, 심리 요 5가지 부분은 기본서를 읽으시면서 공부하셨던 초반부 기억을 다시 한번 떠올리시면서 그러니까 약간 개인차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지금도 기본서로 공부하시는 분들도 드물게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안 본 지 오래됐다. 몇 달 됐다. 그래서 내용이 그냥 키워드는 기억하는데 그런 거 물어보면 어쭈 생소해라는 기분을 느끼시는 경우들도 있는데 지금 시점에는 다시 한번 돌아서 보기는 봐야 돼요. 그래서 극 후반부에는 읽기가 어렵습니다. 11월 달이 됐는데 기본서를 읽고 있으면 가슴이 내려앉아요. 너무 답답해요. 그래서 좀 어려우니까 지금 너무 막 내가 이것도 모르네, 이것도 까먹었네, 이것도 기억이 안 나. 이거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지금 보는 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키워드를 암기 인출이 어느 정도 되는 상태에서 기본서를 읽으면 되게 다르게 읽혀요. 기본서 자체가 되게 다르게 읽히고 의미가 다르게 전달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꼭 한 번은 1회독을 좀 그냥 소설책 읽듯이 편하게 보셔도 괜찮으니까 꼭 한 번은 돌려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게 이론 정리 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논술 쓰기 연습. 이거는 저희가 그 강의 중에 진행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2-3개 계속 쓰시면 돼요. 근데 보통 쌤들 첫 주에는 열심히 하시다가 2주차에도 열심히 하시다가 2주차에 월요일 날 모의고사 2개 보시고 나면 이건 아닌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막 그 다음 주부터 걔 막 안 쓰시고 그러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직강 나오시는 쌤들은 분위기가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쓰긴 쓰는데 우리 인강 쌤들 같은 경우에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세요. 강의를 듣긴 들었는데, 그러면 다 모의고사 써보셨어요? 그건. 그래서 문제를 보고 풀이를 바로 확인하시는 경우들이 가끔 있거든요. 근데 그건 진짜 막 시간이 너무 촉박하고 공부가 너무 안 됐으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쓰는 거하고 되게 달라요. 쓰는 거하고 되게 달라서. 근데 너무 힘들다. 너무 힘들면 그건 하셔야 돼요. 우리 월요일 날 보는 2개 중에 하나는 열심히 쓰셔야 되고요. 하나는 조금 힘을 빼고 쓰셔도 돼요. 그 정도까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사실은 너무 힘드시면 하나는 개요만 짜셔도 돼요. 개요만 짜시고 이런 흐름으로 가야지라고 하시는 것도 괜찮기는 한데 하나는 반드시 쓰셔야 돼요. 그리고 화요일 날 보는 거는 꼭 쓰셔야 돼요. 하루에 하나씩. 그리고 틀렸던 부분들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사람이 참 바뀌지가 않아서 틀렸던 문제는 똑같이 틀린다. 틀린 답을 다음에 똑같이 쓴다. 그래서 틀렸던 부분은 정말 신경 써서 꼼꼼하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상황에 따른 서술 포인트와 연습이 필요하다. 이거는 문제 요구사항에 대한 접근이에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부분들을 그냥 쓰는 게 아니라 문제가 쓰라고 했던 요소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확인을 한 후 그 부분에 맞춰서 답을 써주시는 게 아주 중요하다라는 거. 그 다음에 쓰시다 보면 우리 지금 혹시 지금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이제 됐어요. 자, 요 앞쪽에서 소리가 조금 나가지고 쌤들 동요하셨는데 괜찮죠? 이제 집중하세요. 절 보세요. 그래서 그렇게 연습하시고 서론 결론 쓰시는 부분에서 지금 1월 달부터 저희 수업 들으시면서 연습하셨던 쌤들이 이제 서론 쓰시고 결론 쓰시는 거 대단히 어렵진 않죠. 그러니까 그거죠. 만족스럽진 않죠. 내가 쓴 서론을 보고 이야 잘 썼는데 이런 생각은 안 드는데
그런 생각이 들 필요도 없어요. 들진 않지만 쓰실 때 그냥 뭐 이렇게 좀 마음에 안 들긴 하지만 어쨌든 쓰긴 쓰지 이런 느낌으로 써지죠. 그래서 그 정도만 되시면 상관이 없기는 한데 그래도 이제 난 그래도 좀 어려워. 아직까지 글 쓰는 게 좀 힘들고 좀 부담스러워라고 생각하시게 되면 지금부터는 되게 집중적으로 서론 결론 그다음에 주제 논의하는 연습을 하시게 되기 때문에 약간 양식화가 돼요. 내 스타일이 생겨요. 그래서 도입 문장은 이렇게 해서 중요하다고 써야지. 그래서 이런 흐름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논의하자고 해야지. 그래서 그런 형식적인 부분들을 맞춰서 연습하시는 그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예, 다 아시는 내용들인데 높아심에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나오는 게 지금 5페이지부터 논술, 서술 형식이거든요. 근데 사실 9월달이 돼서 모의고사 처음 써보시는 분들은 잘 없죠? 라고 말씀을 드리면 보통 난 처음인데 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실제로 좀 계세요. 그래서 연습 하나도 안 하시고 9월달이 됐으니까 그래도 시험을 볼 건데 모의고사 연습은 해야 되지 않겠어 해서 연습하시는 경우들이 한 번씩 있으세요.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사항들 가볍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서술 포인트 한 번만 더 짚고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논술 시험지 형태는 다들 잘 아실 것이고 우리 자료 부분에서 지금 5페이지부터 서술 가이드 나와 있긴 한데 이거는 이제 편하게 보시면 되겠고 그거 기본적인 형식 부분에서 서론은 멋지게 쓸 필요 없다. 제시되어 있는 주제 왜 중요한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 문제에서 쓰라고 하는 4가지 영역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이 4가지 얘기할 거야 라고 명확하게 제시해 주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본문은 중요한 거 문제에서 배점이 하나, 둘, 셋, 4개로 나와 있으면 본문도 4단락으로 구분을 해야 됩니다. 단락 구분의 기준은 뭐다? 들여쓰기와 줄바꿈이다. 그것만 잊지 않으시면 되고 결론은 요약하고 재현하는 건데 시간이 모자라면 재현만 하셔도 됩니다. 근데 가끔 재현하실 때 우리가 오늘 이 4가지 영역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중요한 부분들 많으니까 갑자기 다른 얘기를 꺼내면서 다른 주제처럼 시작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까지 안 가시는 게 좋아요. 얘기했던 것만 가지고 마무리를 해주시는 게 가장 깔끔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들여쓰기와 줄바꿈은 다들 잘 지켜서 하시는데 한 번씩 처음 쓰시는 분들이 약간 감을 잘 못 잡으시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만 시각적으로 한 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글은 단락 구분이 되지 않는 글이에요. 들여쓰기와 줄바꿈이 없어요. 이렇게 쓰면 단락이 어디서 구분되는지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사례는 들여쓰기를 하지 않고 줄바꿈만 한 글입니다. 어때요?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거나 단락 구분 안 되는 건 똑같고 이렇게 쓰면 더 어수선하기만 해요. 그래서 문장별로 줄바꿈 하시게 되면 굉장히 글을 못 써 보입니다. 글이 못 써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면 그렇게 쓰셔도 돼요. 들여쓰기와 줄바꿈을 매 문장 하면 더 어수선해집니다. 역시 글이 안 좋아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쓰라고 하는 건 이겁니다. 2단락으로 쓰라고 하게 되면 단락 시작할 때 들여쓰기를 한다. 이런 식으로 3-4글자 정도 들여쓰기를 하고 줄바꿈은 단락이 마무리가 될 때 줄을 바꾸어서 3단락을 시작하는 거. 차이가 나죠? 그래서 본문 쓰실 때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다음 주에 화요일 날 모의고사를 보고 나면 이런 형태로 본문 한 덩어리를 내시는 경우들도 있고 이렇게 문장을 다 쪼개서 내시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거 가지고 마음 먹고 감점을 하면 1점 정도 감점할 수 있어요. 그 서본결 형식 구분이 잘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1점 정도 추가로 깎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그걸 떠나서 그런 정보를 줘요. 채점자들한테 나 그거 한 번도 안 써봤어요. 나 논술 한 번도 안 써보고 오늘 와서 처음 썼어요. 라는 정보를 주는 거예요. 주면 채점자 입장에서 그 글을 볼 때 준비 별로 안 했겠지. 열심히 안 했겠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글을 읽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형식적인 부분들을 맞춰서 써주시면 좋겠고 자, 끼워 넣기 괜찮거든요. 글 쓰시면서 수정하실 때 끼워 넣기 괜찮은데 제발 위쪽으로 끼워 넣자. 아래로 끼워 넣으면 좋지 않다. 왜 다음 문장 쓸 때 방해가 돼가지고 문장이 이상해집니다. 그래서 끼워 넣거나 지우고 위에다가 쓰실 때는 위에다 쓰세요. 밑에다가 쓰지 마시고 위에다가 쓰셔야 채점자가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답안 작성 범위는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답안지는 스캔해서 채점한다 그러죠. 그래서 이 바깥에 종이가 이만큼 더 있죠. 있는데 요 바깥에다가 쓰시면 읽을 수가 없어요. 스캔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답란 안에 쓰셔야 됩니다. 이 안에 쓰셔야 되고 그리고 답란 안에 있는 줄은 의미가 없어요. 내가
내가 자의적으로 활용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줄에 여기에 걸리게 쓰면 안 된다고 생각하셔가지고 그 잘 안 보이게 더 막 작게 쓰시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수정해서 추가하실 때 그럴 필요 없어요. 줄을 벗어나도 상관없으니까 요 줄만 지키면 되는 거지 이 안에 있는 줄들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보면 두껍게 처리된 줄이 한 번씩 있죠. 5줄씩 해서 그 크게 볼드 처리된 줄들이 보이는데 걔도 아무 의미 없어요. 가끔 그걸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셔서 서론 3줄 쓰고 2칸 비우고 2줄 비우고 본문 한 단락 쓰고 6줄 되면 이야 4줄 비워야지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안 돼요. 그렇게 쓰지 않아요.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규칙에 따라서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개요짜기 부분은 뭐 큰 이슈 없고 서론 결론 쓰는 부분들은 요것도 그냥 나와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읽어보시면 크게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거 이제 최근에 후반부에 오게 되면 우리가 좀 신경 써야 되는 게 요구사항이 잘 드러나게 쓰는 거 중요하다고 매번 말씀드리죠. 그래서 잘 쓰시고 요새는 그 애매하게 풀어서 쓰시는 경우들이 잘 없기는 한데 높아심에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장점 쓰라 그러면 장점은 뭐다라고 써야 돼요. 김교사가 강조하는 교육과정 이름이 뭐냐라고 하면 김교사가 중시하는 교육과정은 뭐다라고 쓰는 게 맞아요. 그래서 요구사항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글이 좋습니다. 그리고 요건 조금 다른 얘기긴 한데 글 쓰시다 보면 그 아까 답란이 이렇게 있었잖아요. 답란에서 글을 쓰시다가 다음 줄로 넘어가는 포인트가 있잖아요. 다음 줄로 넘어가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써야 되는 답이 잠재적 교육과정이에요. 잠재적 교육과정. 잠재적 교육과정인데 칸을 쓰다 보니까 여기에서 잠까지 쓸 수 있어. 재적 교육과정 이렇게 웃으시는 분들이 있으시는데 다 이렇게 씁니다. 지금 태반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쓰고 있고 뭐 GPD가 답이다. 그럼 GPD면 GPD 이렇게 쓰신단 말이에요. 이게 되게 당연한 일이긴 한데 이게 되게 위험한 게 채점자가 실수할 위험이 굉장히 올라가요. 왜냐하면 채점자들이 이게 계속 같은 답을 보죠. 같은 답을 봐서 그 키워드 자체가 눈에 익어요. 그럼 잠재적 교육과정은 잠재적 교육과정 이렇게 보이는 게 아니라 잠재적 교육과정이라는 덩어리로 인식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답안을 보는데 그게 쪼개져 있죠.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안 쓴 줄 알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래서 천천히 읽으면 보기는 보는데 한 번씩 보면 없네? 하고 다시 보면 나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키워드가 모든 문장을 여기에 맞춰서 써야 되는 건 아닌데 내가 답에 키워드로 쓰는 내용들은 줄바꿈에 안 걸리게 쓰는 게 좋아요. 이게 원고지면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줄글이잖아요. 줄글이면 내가 약간 조절할 수 있죠. 앞에 좀 더 띄었으면 되잖아요. 한두 문장 쓸 때 조금 더 띄어 써가지고 다음 줄에 새로 시작하게끔 글을 쓰면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은 요령껏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91월 달이 되면 약간 자꾸 요령만 이것저것 알려드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번씩 이건 이렇게 빨리 말씀드리면 안 되는 사항들인데 좀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그거 있어요. 또 그 얘기도 좀 하세요. 비워놓고 썼는데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긴 한데 비워놓고 글을 썼는데 돌아와서 그 비워놨던 칸을 채워요. 근데 다 안 채하는 경우들이 있죠. 4줄을 비워놨는데 한 줄이 다 안 차는 거예요. 근데 다른 형식이랑 비교해서 봤을 때 너무 티가 나게 비어있어. 그러면 쌤들 추가적으로 비어있는 줄 때문에 추가 감점이나 뭔가 다른 느낌을 줄까봐 염려하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여력이 되시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면 같은 문장을 한 번 더 쓰세요. 그리고 지우세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드릴 때마다 되게 자괴감이 이거는 좀, 근데 사실 그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큰 차이는 없어요. 큰 차이는 없는데, 우리 실제로 그렇게 쓰다가 비슷한 문장을 썼는데, 마음에 안 드는데, 지웠는데, 별다른 뾰족할 수가 없어. 다시 비슷한 문장을 쓰게 되는 이런 일들이 흔히 있죠. 그래서 칸이 너무 많이 비어 있거나 그것 때문에 마음이 좀 거슬린다 생각이 되시면 비슷한 문장을 앞에 거 쓰시고 다시 지우게 되면 사실 그거 안 읽고 있거든요. 크게 읽고 읽지는 않으니까 아니면 뭐 좀 수정하는 느낌으로 썼다가 지워놓고 넘어가면 큰 이슈 없으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괜찮습니다. 그래서 쓰고 나서 문장 다 안 써도 되니까 몇 글자만 쓰고 아닌 것 같아 지울 수 있잖아요. 너무 그렇죠. 그래서 사실 크게 상관없어요. 비워두셔도 크게 상관없는데 이제 너무 마음에 걸리면 그렇게 해도 된다. 그런 얘기였습니다. 자, 그리고 답안 작성 관련해서 요거는 마지막에 약간
좀 자주 틀리는 맞춤법이라든지 서술시 고려해야 되는 기본적인 사항들을 한 번만 더 짚고 넘어가 보면 들여쓰기 하는 거, 그다음에 4번에 나오는 거 수정할 때 가로로 2줄 긋는 거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지금도 3줄 4줄 그으시는 분들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그리고 기호는 안 씁니다. 우리가 문제에서 재심문 내용에 기호가 있어서 그걸 가지고 오는 경우에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내가 자의적으로 뭐 2가지를 쓰세요. 그러면 첫째 동그라미 1 해서 뭐 이런 식으로는 안 쓰는 거기 때문에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6번 한 문장 너무 길지 않게 서술을 해라. 근데 저도 이 얘기하면서 좀 마음에 걸리는 게 저도 좀 길게 써요. 그래서 예시 답안 드리는 걸 보면 지는 문장을 이렇게 길게 쓰면서 우리한테는 길게 쓰지 말라고 하네. 저는 퇴고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답 쓸 때 저는 컴퓨터로 썼어요. 제 손으로 쓰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 번 수정하고 어색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수정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린 그게 잘 안 되죠. 우리가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길게 쓰면 위험해지니까 너무 길지 않게 짧게 끊어 쓰자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주어, 서술어, 호응 안 되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주의해야 된다. 그리고 많이 틀리는 맞춤법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거 같다라고 할 때 사명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써야 되는데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쓰신다든지 이런 실수를 꽤 하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주의해서 봐두시면 아유 놀래라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전반적인 서술 방향에 대해서 한 번 더 간단하게 확인을 해봤어요. 그래서 다들 잘 하시는데 이 부분들은 다 잘 하시니까 크게 염려는 없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받을 수 있는 점수는 최대한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서술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아쉽게 점수가 발생이 안 되면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확인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자료가 11페이지부터 쭉 이어지는 것은 기출입니다. 24학년도, 3학년도, 2학년도 최근 3년분 기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기출 문제는 5월 달부터 꾸준히 계속 확인을 했었던 부분들이라 익숙하실 겁니다. 익숙하신데 우리가 이 시점에 다시 한 번 더 작년도 시험 문제, 그래서 재작년도 지금 문제는 3개가 들어가 있긴 한데 2개 정도의 출제 형식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는 건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작년 시험은 시험장에서 어려웠다라는 평이 많았고 그다음에 결과가 나오고 나서도 실제로 점수가 좀 떨어졌다, 점수가 빠졌다. 이전 시험과 비교해서 한 2점 정도가 빠진 시험으로 지금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형식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주의를 해야 될 부분들을 한 번 더 체크하겠습니다. 자, 작년 시험 같은 경우에는 신규 연수, 교사가 되고 나서 연수를 받는 장면을 사료로 보여줬어요. 그래서 교사들과 전문가들의 대화를 어수선하게 구성을 한 게 작년 문제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시문을 보셨을 때 이전에 우리가 봤었던 이런 대화 형태로 주어지는 글들을 보게 되면 조금은 형식화되어 있는, 양식화되어 있어서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해봅시다. 교사 A 어쩌고저쩌고, 교사 B 어쩌고저쩌고 해서 그냥 내용 정리를 딱딱딱 구획화해서 되어 있는 서술이 좀 있었죠. 근데 극초반부 시험을 보게 되면 또 그렇진 않았어요. 그래서 초임교사하고 경력교사가 대화를 하는데 내용이 막 뒤죽박죽 섞여 있는 형태로 문제가 제시문이 구성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작년 시험을 보게 되면 등장인물이 가장 많았어요. 작년에. 이전에는 나오더라도 5명 정도거든요. 4명 얘기하고 1명 진행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4, 5명 정도 인물이 나오는데 이때는 지금 전문가 A, B, C, D, E, F, G까지 해가지고 교사 A부터 전문가 C, D 해서 7명 정도의 인물이 나오면서 섞인 상태에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제시문 분석을 하면서 요구사항이 어디에 들어가는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봐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을 좀 잘 해야 되는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작년, 작년 시험은 제시문 형태가 완전히 달라요.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도표와 구획화된 표 자료로 모든 내용들이 정리가 돼서 나왔다고 한다면 작년 시험은 일부러 더 풀어서 내용 자체의 흐름을 찾는 형태로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시문 형태에서 특이점이 있었다. 그래서 약간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제시문을 잘 읽는 거. 그래서 실수하지 않고 요구사항을 잘 파악하는 거, 문해력이 있는 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물어볼 가능성이 좀 생겼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배점 부분, 우리 작년 시험의 배점 부분 보시게 되면 출제 영역을 다시 한 번만 짚어서 보시게 되면 빠지지 않고 나오는 과정부터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교수공학. 자, 12페이지입니다. 그죠? 12페이지입니다. 자, 그리고 평가. 행정. 지금 몇 년째죠? 몇 년째. 거의 몇 년째 요 양식이 거의 그대로 과정, 공학, 평가, 행정. 요 순서는 바뀌었어요. 이전에 보통 평가가 먼저 나오고 그다음에 교수이론 공학이 뒤에 나오는 경향이 있긴 했는데 일단 자주 나오는 주요 4가지 영역이 동일하게 출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부분은 교육 과정을 물어볼 때 사례를 분석하게 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사례를 분석해서 잠재적 교육 과정을 찾고 나서 이걸 활용해서 쓰는 문제가 3가지가 다 출제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배점상에 있어서도 3, 4, 4, 4라고 해서 이전에 4, 4, 4, 3 구조랑 좀 바뀌다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그 별 생각 없이 문제를 푸시다 보면 4번째 항목을 쓸 때 여기를 3개를 쓰시는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4개 4점짜리가 아니라 3점짜리에 맞춰서 답을 쓰시는 경우들이 흔하게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주의하셔야 할 것 같고 일단 과정에서는 활용성이 사례를 분석하고 나서 활용성이 꽤 높은 문제가 출제가 됐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가장 어려웠다라고 많이 평가를 받게 되는 게 교수 이론 및 공학 파트에서 온라인 수업에서의 상호작용, 학습자 상호작용, 어려운 거 써라, 어려운 부분을 써봐라. 이거는 점수를 주려고 준 부분이죠. 활용이긴 한데 편하게 주는 부분이고 상호작용 유형 3가지를 쓰라고 했던 건 생각보다 세부적인 부분이 출제가 된 거예요. 진짜 여기는 세부적인 부분이 출제가 돼서 교수 이론 및 공학은 해마다 비슷한 얘기를 하는데 어떤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돼도 암기 인출이 엮여 있어요. 교수 이론 및 공학은. 그래서 우리가 보는 여러 모형들이나 이론들이나 절차적인 부분들로 정리될 수 있는 사항들은 항상 신경 써서 봐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평가가 지금 컴퓨터 능력 적응 검사 나왔는데 그 전에 먼저 나왔던 게 능력 참조 세부사항 물어봤었죠. 능력 참조 세부사항도 생각보다 디테일한 걸 물어봤고 그 다음에 CAT 물어봤던 부분들도 익숙하다면 익숙한 부분이기는 한데 기존에 CT와 구분이 되는 적응적 검사만이 가지는 특징을 쓰라고 했기 때문에 제시문과 문제의 조건을 걸어 놓은 거예요. 좀 세세한 조건이 걸려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맞춰서 써주시는 게 의미가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가장 형태적인 부분에 있어서 특이하게 볼 수 있는 부분은 행정에서 학운이 3주체를 다 쓰게 한 다음에 1점을 준 게 특이한 부분이죠. 그래서 실제로 시험을 볼 때 이걸 보시면서 여기가 1점이라고 생각을 안 하신 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가 3점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기 3점이면 나머지 점수가 어떻게 되는 거지? 라고 하시면서 되게 이상한 구성이다라고 생각하셨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걸 3점이라고 생각하면 뒤에 부분들을 쓰다 마는 거예요. 점수를 내가 다 채웠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헷갈리기 때문에 그래서 좀 특이한 부분이 3가지를 썼는데 1점을 주는 거. 그래서 요거는 이런 문제가 한번 출제가 됐기 때문에 이후 지금 출제되는 부분들에서는 2-3가지 정도를 쓰고 거기에다가 암기 인출이다. 단순한 암기 인출이면 2-3가지를 쓰고 1점을 주는 형태 문제 출제가 가능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외우는 게 많은 행정 파트라든지 교수라든지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절차 중에 일부 절차를 한 2-3가지 쓰게 한 다음에 1점을 준다든지 구성 요소 다 쓰게 한 다음에 1점을 준다든지 그런 형태로 출제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형태 자체를 놓고 보면 비슷비슷하기는 한데 그 재작년 시험이랑 비교를 해서 봤을 때 어렵다고 느끼는 포인트는 요 2가지 포인트 그 교수 쪽하고 평가 쪽에서 물어봤던 항목이 상대적으로 조금 생소한 부분들이 느껴지는 거. 그다음에 행정 파트에서 학운이는 어려운 건 아닌데 세부적인 암기를 그대로 물어보니까 그리고 그 외에 다른 활용하는 부분들을 섞어서 출제를 하게 되니까 느껴지는 난이도가 약간 있게 느껴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결과도 약간 그렇게 나오기는 했죠. 그래서 작년 시험에서는 우리가 봐야 되는 포인트는 그거예요. 출제 방향이 크게 바뀌진 않았다. 크게 바뀌진 않았고 일부 항목은 정확한 암기 인출을 분명히 물어볼 것이다. 그리고 일부 항목은 알고 있는 부분들을 그대로 인출하는 게 아니라 문제 조건이나 요구 상황에 맞게끔 좀 수정을 하고 변형을 해서 활용을 하는 문제가 반드시 나온다. 근데 이거는 너무 겁낼 게 없어요. 수정하고 활용하는 부분은 내가 개념이나 특징을 정확히 알고 있으면 그 부분을 쓰면서 다당화를 해주면 어지간하면 점수를 주게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연습도 91월 달에 집중적으로 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23학년도 시험까지 가볍게 볼 텐데 요 시험은 자 17페이지입니다. 상대적으로 평이했다라는 평을 듣는 시험이죠. 다들 잘 봤을 거라고 얘기를 하셨던 시험이긴 한데 근데 그렇게까지 쉬웠느냐 하면 모르겠어요. 생각보다 요구하는 조건들이 꽤 있긴 했었으니까. 근데 출제되었던 제시문의 형태 자체는 그래프도 있고 의견 정리된 부분들도 있고 날 의견을 그대로 보여주는 부분들도 있어서 봐야 하는 자료가 많기는 했습니다. 이것저것 자료 분석 능력, 해석 능력이 좀 필요한 부분들이긴 했습니다. 그래서 요 4가지 영역들을 물어보고 구체적으로 물어봤던 항목을 보게 되면 첫 번째 항목에서 심리를 물어봤죠. 오랜만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파트에서 평가, 그리고 과정, 교수가 빠졌습니다. 그죠? 그리고 행정 해서 교수 이론 및 공학이 빠지고 심리가 출제가 됐었던 시험이었어요. 근데 확실히 교수 이론이 빠지고 심리가 들어가면 그 해 문제 난이도는 약간 쉽게 느껴지기는 해요. 근데 심리가 항상 쉽게 출제되느냐면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닌데 일단 요런 식으로 4가지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심리에서 물어봤던 부분을 보면 자기 효능감 영향을 미치는 자기 효능감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세부 요인에 따른 교수 전략을 써라. 이거 이론 활용이에요. 이론 활용이라서 제시문에 보게 되면 2가지 자기 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드러나 있잖아요. 그것과 연계된 활용 방안 쓰는 거. 그다음에 반두라의 자기조절 절차 중에서 목표 다음 단계는 뭘 하는지에 대한 인출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형성평가 교사 측면에서 활용. 이거 활용 문제죠. 근데 결국은 개념이나 특징을 알고 있는가, 기능을 알고 있는가, 그거에 연계해서 활용 방안을 쓰는 문제였다. 그 다음에 타당도는 내용 타당도 확보 방안 세부사항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사실 재작년 시험을 보게 되면 문제 자체의 균형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완전히 열린 문제도 아니고 이론에 근거를 해서 이론을 가지고 활용해서 쓰는 문제들이 주로 나왔었기 때문에 근데 그걸 인출이라고 생각하면 방향성이 좀 안 맞는 답을 쓰게 되는 거고 알고 있는 사항들을 조건에 맞춰서 쓰게 되면 다 괜찮은 부분들이었었던 거죠. 그리고 교육과정 이론의 장점, 경험 중심 교육과정 물어봤고 그다음에 학문 중심 교육과정, 내용 선정, 조직 방안 쓰라고 했는데 굉장히 평이하게 나온 거죠. 과정 중에서는 되게 최근에 한 5년 사이에 나왔던 과정 문제 중에서 가장 평이하게 출제가 됐다. 그러니까 실제로 재작년 시험이 평이했던 포인트는 과정 때문에 평이했다고 보시면 돼요. 과정이 물어보는 부분이 너무나 평이했었기 때문에. 과정이 원래 까다로운데. 그리고 마지막에 행정은 관료제 특징 중에서 규칙과 규정이 가지는 순기능과 역기능을 인출하는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비율을 보면 작년 시험이랑 재작년 시험을 비교를 해서 봤을 때 작년 시험에 비해서는 확실히 재작년 시험 인출 비중이 높아요. 물어보는 문제에서 인출이 잘 돼야 할 수 있는 파트의 비중이 높아요. 근데 인출이 높은 시험이 쉬운 시험인 거예요. 우리 시험에서는 좀 쉽게 느껴지는 시험이고 인출보다 활용해서 쓰는 부분들이 많아지게 되면 어렵다고 느끼게 돼요. 그래서 작년, 재작년 시험이 약간 인출이 좀 더 많았어. 활용이 좀 더 많았어. 이런 형태였기 때문에 아마 예측을 해보면 올해는 요 중간 정도? 조금 더 한 번 더 섞지 않을까? 그리고 작년에 채점하면서 고생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조금은 경계가 더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완전 재작년 시험만큼 인출이 많은 시험처럼 가지는 않더라도 작년 시험에 비해서는 좀 더 인출을 하고 이론에 관련되는 개념을 가지고 활용해서 쓰는 문제들이 출제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그래서 우리는 그런 방향으로 그다음에 공부를 하실 때도 키워드나 특징을 암기는 해두시되 그대로 물어보지 않더라도 겁내지 말고 내가 알고 있는 개념에 근거해서 쓰는 연습을 모의고사를 보면서 계속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어지는 자료들은 다 기출 자료이기 때문에 한 번 더 한번 복습하실 때 맞아 이런 문제 있었지 하고 확인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출제 영역은 함부로 예측을 못해요. 우리가 함부로 예측을 못하고 그건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과정이랑 행정은 나올 것이다. 근데 나머지 2개가 뭐가 나올까? 근데 확률적으로 보면 평가랑 교수 이론 및 공학이 많이 지금 나오는 분위기죠. 그리고 작년 올해 해서 지금
우리 교육부 쪽에서 하는 여러 사업들 중에서 그 AI 디지털 교과서 얘기가 끊이질 않잖아요. 약간 미쳐있다라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연계해서 내려 그러면 아무래도 교수로 및 공학이나 평가 쪽이 출제하기가 편하긴 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또 염두에 두면서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첫 번째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이럴 게 아니었는데 조금 길어져서 여기서 잠깐 쉬셨다가 이어서 진단평가 풀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